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위뉴스입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우리 지역 확산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경기도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경기도도 역시 확진자가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515명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300명대였는데 3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연휴 기간으로 검체 검사가 적어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1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8시 0시 기준 경기도의 치료 병상 가동률은 87.8%,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4.3%입니다. 경기도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인천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1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명인데요. 8월 들어 100명 안팎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마트는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는데요.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8일 현재까지 모두 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부평구 노래방과 관련해서도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지난 9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요.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사례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적절하게 그 상급의 치료시설로 이송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아니냐는 이런 어떤 주장인데요. 특히 사망자의 유족이 당직 의료진 한 명이 수백 명을 관리하는 상태였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을 꼭 알리고 싶다라고 이제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을 통해 그 전원을 고려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방역 당국과 인천시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인천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의 한 보훈단체 지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보훈단체 여직원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보훈단체 지회장 B씨가 강제로 자신의 몸을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훈단체 사무실 등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택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손해금과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1년 이상 미뤄졌는데도 LH가 매매 대금을 연체한 매수인들에게 지연 손해금을 물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 연기로 재산세 역시 LH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토지를 사용하지도 못한 매수인들에게 이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H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달에만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 종합매매 가격지수에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1.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인천의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1.33%로 나타났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각각 1.4%와 1.3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천의 경우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와 서구를 비롯해 계양구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도 두드러집니다. 올해 부평구와 계양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매달 1,000만 원 안팎으로 오르던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 들어 부평구는 약 5,700만 원, 계양구는 약 2,4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값이 한 달 새 수천만 원 오른 겁니다. 가파른 상승세 속에 부동산 경매시장과 분양시장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18.5%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약 1.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달 초 계양에서 분양한 한 재개발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13세대를 모집하는데 15만 1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면적의 평균 분양가는 1,700만 원대였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등 집값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진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진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곡동이 부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지요. 실제 이 부천시 현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 지역구는 부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신곡동입니다. 주거지역 중에 보면 낡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건설 공사장들이 난립하고 공사장 주변은 위험과 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문을 열면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고 또 공사장 먼지로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터파기 공사 등으로 집이 흔들려서 균열이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시의원으로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천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건설 현장의 허가 내역을 보니까 총 12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65건, 그러니까 53%가 주거지역 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층, 5층 정도 되는 빌라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현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사각지대였던 거죠. 그렇다면 조례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현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서, 그리고 시장이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을 규정해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아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 요즘이지만 우리 지역 청년 사장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가게 함께가게. 오늘은 김포 청년 사장들이 운영하는 청년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하루 6시간. 자수 공방집의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림이나 원하시는 문구나 이름을 원단이나 패브릭 제품에 새겨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물건에 원하는 자수를 새겨주는 일. 모르는 게 더 많았던 청년 사장은 3년 만에 공방거리에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김포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김포에 있는 다른 수공예 작가분들이랑도 협업을 하게 되고 또 청년분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창업 수업도 하고 있고 판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림도 문구도 가지각색. 손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입니다. 위기 속에 뛰어든 온라인 시장은 강점이 됐고 코로나를
기회를 대비하면서 새로 온라인 시장도 진출하게 되고 또 주변 상인들과 협업해서 물건도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업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골목에 어떤 공방이 있는지 시민분들께 알리고자 지도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면서 수공예 플리마켓도 개최하고 핸드메이드를 알리고자 함께 하고 있어요. 오전 9시. 이제 막 문을 연 가게에서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알록달록 색을 입은 과자들. 눈으로 보고 맛으로 먹는다는 말에 딱 어울립니다. 가게 주인은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이름을 딴 디저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카롱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머랭 쿠키랑 이제 요즘에는 쿠키가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또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음료도 이제 같이 판매를 하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주방은 온종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2년차 청년 사장의 작업실이기도 한 이곳에서 하루 수백 개의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개수로 따지자면 마카롱이 성수기 기준으로 300개, 쿠키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수기 기준으로 하면 한 100개?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커진 가게. 그만큼 고민도 늘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다양한 디저트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 종류를 늘리게 되었어요. 사실 손은 더 많이 가긴 하는데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직원도 더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람이 더 큽니다.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이 다음에 또 오셔서 재구매를 하시면서 뭐 되게 맛있었다, 뭐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엄청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김포 북변동의 한 오래된 건물 2층. 간판이 없으면 지나쳤을 구석에 작은 책방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 책방지기는 외로워서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김포의 20, 30대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곳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소개하는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되게 김포에 와서 외로우신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랬고 책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물다 가는 곳. 책방지기의 역할은 저마다에게 맞는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읽어봤던 것 중에 정말 좋았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책을 말해주는 공간이고 책에서 얻은 영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문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소연 씨의 책방을 찾습니다. 워크숍이나 클래스를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굳이 서울에 나가지 않아도 김포에서 어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물론 책방지기의 꿈도 책방에서 자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시가 어떤 유명한 작가님을 모셔와서 하는 전시가 아니고 저희 책방에 오는 손님들의 사진 아니면 그들의 글, 그들이 하는 책 소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걸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되게 먼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래서 나한테 더 공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포 지역 청년 사장들의 꿈이 자라는 곳. 계속 끊임없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고 목표는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디저트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런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원하시는 패브릭에 자수로 예쁘게 술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가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